안녕하세요.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꾸준히 영상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알고리즘 타는 채널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조회수가 제가 다른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굳이 이 채널에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거는 그냥 제가 기록하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험한 바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채널을 발견하신 분들 축복 받으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 쭉 따라오시면서 혹시 잠재의식을 계속해서 재프로그래밍 하고 계시거나 무의식 정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 사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너무 제가 잘 참고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역시 반복입니다. 여러분 확언을 한 번 한다고 끝인가요? 시각화를 한 번 한다고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반복되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 없죠. 네,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된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때야만 바로 비로소 습관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된 행동을 학습해서 그것을 자동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더라도 이것이 몇 주 동안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기를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뇌가 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을 효과적으로 반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이 더 빨리 습관화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 시간을 특정 행동과 연관지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복과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화입니다. 반복과 강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화는 반복된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을 당연히 더 지속하고 싶겠죠. 이때 자기 보상이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를 달성한 날에는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했으니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셔야지 라는 식의 자기 보상이 그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뭐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들 이제 훈련시킬 때 앉아 하면 이제 간식을 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도 역시 내가 이제 강화를 하는 훈련에 있어서 내가 이 행동을 잘 해냈다.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첫 단추를 잘 끼웠다 하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주세요. 뭐 맛있는 거 사주셔도 되고 본인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반복과 강화를 적절히 결합하면 작은 행동도 쉽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네, 의식적인 행동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일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매일 자신이 감사한 것들을 적는 아주 간단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감사일기를 시작할 때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뭘 적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점차 우리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적는 순간 우리 뇌는 그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점차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일기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한 것을 적는 동안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게 되며 이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끕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결국에는 우리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감사일기 말고 또 다른 거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바로 자기 확언입니다. 셀프 어퍼메이션인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쓰이는 것이 바로 자기 확언이죠. 자기 확언이란 자신이 뭐 원하는 목표나 뭐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이 방법은 단순한 말의 반복을 넘어서 우리 잠재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자기 확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진 내용은 우리의 행동과 삶에 실제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자신이 꿈꾸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확언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변화하고 싶은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확언을 구성하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 문장은 잠재의식에서 실패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처럼 긍정적이고 현재형으로 구성된 문장이 효과적입니다. 예시를 제가 잠깐 들어주면 나는 재정적으로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고 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문장을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점차 그 말이 실제로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느껴야 합니다. 확신하고 느껴야 합니다. 자기 확언이 강력한 이유는 우리의 뇌가 이 반복된 긍정적 메시지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확언을 듣고 말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결국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그 행동은 다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자기 확언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나 삶의 방식을 실제로 이끌어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확언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려면 시각화랑 결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꿈의 집에 살고 있다 라고 확언을 하면서 동시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를 더 하는 거죠. 시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확언을 반복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확언 너무 중요하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해서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참 확언이 쉽지만은 않아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팁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꾸준한 반복. 하루에 최소한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자기 확언 반복하세요. 뇌가 가장 수용적인 상태일 때므로 확언이 더 깊이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담아서 말하세요. 제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지만 확언할 때 절대 좀 빠지면 안 될 함정 같은 게 뭐냐면 무미건조하게 그냥 확언을 위한 확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읊조리지 말고 진심으로 그 말을 믿고 감정을 실어서 말해보세요. 마치 이미 그 목표를 이룬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해보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눈을 바라보면서 거울 앞에서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자기 확신을 불어일으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그만큼 더 깊은 확신을 주고요. 뇌가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자기 확언을 통해서 우리는 잠재의식 재구성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변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정말 강력해요. 우리의 말이 우리가 가는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결국 우리가 끌어당기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시각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꽤 됐어요. 제가 10분은 최대 안 넘기려고 하는데 네, 넘어버렸지만 다음 영상에 이제 확언과 이제 더불어서 시각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전 도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